대덕구 박재현 의원입니다. 백효룡 증인 앞으로 나와주시죠. 본 의원이 오전에 우리 우종수 증인에게 질의를 했는데 영등포 경찰서 마약 수사가 역대급 성과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백효룡 증인도? 성과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아니 되는데. 우종수 증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역대급 성과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보다 마약 압수량이 더 많은 한 수사가 있습니다. 그건 그래요? 예, 그러면 그건 두 이제 번째가 맞네요. 지금 제가 본 의원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마약 관련해서 이제 특진한 경찰 공무원 마약 양과 그리고 시가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지금 영등포 경찰서의 수사 결과가 가장 탑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9월 18일 날 김광호 전 서울청장이 영등포 경찰서 간부들과 점심 자리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김광호 당시 서울청장이 이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했겠네요. 그러면? 김찬수 서장이 저를 소개하면서 이번에 네. 마약 수사 네. 수행했던 백혜룡 과장이라고 얘기하니까 말씀을 끊으시고 이태원 참사 얘기만 하시고 아니 했습니다. 마약 수사 잘해서 칭찬하러 가신 거 아닌가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네. 뭐 보안에 붙여달라 이렇게 특별한 요구가 있었으니까 뭐 다른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9월 18일 이후부터 영등포 경찰서장과 그리고 경찰청과 그 국가수사본부가 태도가 좀 바뀌었다는 지금 주장이신 거잖아요, 맞죠? 그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난 거고 그 전부터 태도가 네. 바뀌었습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국가수사본부장은 굳이 왜 마약 수사 성과를 축소하려고 하고 그리고 당시 경찰청장도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고광효 관세청장의 등장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고광효 관세청장이 마약 전방위적 수사- 로비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네. 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아주 서슴없이 하고 다니신 분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건지 한번 사건을 네. 청탁하고요. 그 청탁하는 자리에 조병로 증인을 통해서 그 청탁을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하고, 네. 사건을 청탁하는 자리에 감사과장, 감사계장을 네. 보내는 그런 기관장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공조직에서 그렇게 하는 기관 어디 있다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고광효 관세청장께 네. 질문하겠습니다. 뭐 증인은 그 관세청 세관에 있는 직원들이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직접 수사를 해본 결과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아까 계속 주장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수사를 한 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보니 네. 개연성이 아주 낮다라고 네. 판단을 한 겁니다. 여기 지금 작년 10월 12일 날 국정감사에서 특정된 ABC가 그 현장 당시에 없었다 또는 다른 그렇습니다. 사람이었다, 예, 다른 예. 곳에 있었다 이렇게 예. 주장을 했어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예. 백님은 다 알고 있죠. 관세청장께서는 전혀 지금 모르고 계세요. 시스템을. 그것을 설명을 예. 해주십시오. 지금 관세청장은 지금 관세 그 직원들이 운영하는 전자통관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최후의 보루인데 저희가 CCTV 압수에 실패를 하면 이 전자통관 시스템을 확인하려고 했는데요. 여기에 모든 승객 정보가 들어있고요. 이 승객 정보를 구성해가지고 공범들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아피스를 걸어서 마약 사범을 검거를 합니다. 자료가 있나요? 지금 이거 보시면 이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일주일 10일 간격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전자통관 시스템에서 걸러내지 못했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그 전자통관 시스템 그거 교체해야 됩니다. 반드시 누군가 이걸 확인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사람이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어쨌든 사람이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 컴퓨터가 스스로 작업을 해서 이 사람들을 걸러내서 이 사람들을 검색해 주세요라고 관세청 직원들한테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거 보십시오. 한 달 동안에 12번 뚫렸는데 계속 같은 조직에서 들락날락거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하늘 국경의 현실입니다. 그 백증인의 답변에 대해서 우리 그 고강효 증인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 첫 번째 그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사건 청탁 자리에 감찰과장을 보냈다는데 저희는 사건 청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보도 사실과 다른 보도를 기자 삼가해 달라. 브리핑 라고 자리에 제가 가서 보낸 것도 아니고요. 브리핑 내용을 확인한 것 자체가 예. 사실은 청탁과 비슷한 결과를 사건 가져오는 거죠. 수사 그거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어차피 저희가 이거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일이니까 예. 정리를 그러니까 제가 하시고 좀 구분하고 싶은 거는 예, 수사 백증인의 내용을 얘기- 저희가 뭐 아니, 봐달라고 한 적도 없고요. 일단 저희는 제 질문 피의사실- 시간이니까요.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왜 예. 본인의 얘기를 합니까? 제 질문에 답변해 주셔야죠. 예. 제가 묻지 않습니까? 백증인께서 얘기한 예. 관세청이 이렇게 뚫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세청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작년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1월 27일 날 뚫린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27일만 뚫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2월 5일부터는 아피스로 그 중에 일부를 저희가 잡았습니다. 1월 27일 뚫린 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간에 있었던 여러 요인들을 다 파악해서 관세청 직원들이 정말 연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수사를 해야 되겠죠. 수사를 해서 예. 관세청 직원들이 연루되지 않았다고 하면 털고 가면 되는 문제인데 맞습니다. 왜 이것을 계속 엄호를 하는 겁니까?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희 엄호한 적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사해서 저희 직원들이 유죄로 판명이 되면 일반적으로 저희는 받으실 겁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금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가장 핵심적인 게 지금 물론 영장이 반려돼서 문제긴 한데 다시 영장이 나오면 지금 마약 조사 일과의 PC의 범죄 관련 영상과 파일을 내놓으실 거죠?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없습니다. 어떻게 없는지 그럼 영장을 본인의 얘기고 사실은 객관적으로 없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증명하셔야죠. 본인이 없다 없다라고 영장이 발부되면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소상히 밝혀지겠죠.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예, 1분 더 쓰십시오. 예, 본인 뒤에 뭐, 뒤에 예. 제 안 하면 되니까요. 조지호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그 고강효 증인께서 PC 내용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 수사 책임자로서 저런 발언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영장이 발부돼서 그 PC를 확인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기관장으로서 확인한 결과고 또 수사를 통해서 또 확인하면 또 같은 그래서 결과 또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의원들께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영장 발부가 계속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영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로 이 내용과 관련한 확인을 할 생각이 있으신 거죠? 수사는 모든 그 가능성이 다 열려 있습니다. 예. 그 영- 모든 가능성 영장심사위원회를 열어놓고 구성해서 수사를 할 겁니다. 예, 영장심사위원회를 구성 지금 영장 발부가 필요하면은 안 돼서 필요한 문제인 거잖아요. 영장심사위원회에 부여할 그런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월 27일까지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들이 우리나라에 밀반입시켰다고 확인된 마약량이 얼마라고 보고받으셨습니까? 다 해서 한 56kg 정도 제가 알고 그걸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 영등포서에서 브리핑한 자료에도 예. 74kg로 돼 예, 있습니다. 추가로 또 뭐가 브리핑 나왔습니다. 자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추가가 아니고. 그런데 제가 확인한 내용은 더 많습니다. 108kg로 나옵니다. PPT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박정현 의원님 신문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여기서 연번을 보시면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12번에 걸쳐서 그 마약 밀매 조직들이 프리 패스합니다. 우리 그 인천공항, 김해공항 이 중에 검거한 거는 2건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그 나머지 10건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관세청장님. 예. 세관 직원이 연루돼 있거나 아니면 우리 인천공항, 김해공항 세관이 엉망이거나 아닙니까? 아, 통관 시스템, 예, 입국 저희가 시스템 그거를 엉망 적발을 아닙니까?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구할 정도가 아니고요. 보십시오. 열심히 이 노력하겠습니다. 두 직원 중에 위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3번 밀반입합니다. 캐린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2번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으면 아까 오전에 제가 신문했던 내용 1월 27일날 몸에 칭칭 갖고 왔는데 그것도 성공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이분들은 2회, 3회 더 걸쳐서 더 밀반입을 합니다. 그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권의 세관 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바디 패커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저 코로나 이후에 바디 패커에 대한 어떤 저희가 대처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뭐 밀리미터파 검색기를 도입도 네, 하고 됐습니다. 올해부터 청장님, 제가 그래서 안타까운 건요. 예.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면 그분들을 수사해서 명확하게 일벌 100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윤석열 정권은 관세청, 경찰, 지휘부, 국가수사부 다 총동원해서 세관 연루 의혹이 드러나는 것을 막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걸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공직자는? 예, 저희는 아직도 저희 직원의 개연성이 아주 낮다고 보고 있고요. 아, 그러면은 예, 그래서 그런 인천 의미에서 세관하고 김해 피사실 세관 아주 그 국제 마약 밀매 조직들이 아주 프리패스할 수 있는 예, 저희가 그런 그래서 공간입니다. 김해세관에서 잡았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후에. 일부만 잡았다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수사 과정에 드러난 거고 예. 수사에서 안 잡힌 것도 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저희가 한 80%는 그러면 잡지만 관세청장의 입장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뚫린 거 너무 대국민 사과해야 되고 앞으로는 일벌롭게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정말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 지켜내겠다. 마약과의 전쟁을 우리는 성공 이끌겠다. 이런 입장 표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거 뚫린 것은 정말 그런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신 일은 고작 해야 직원들 시켜가지고 보도 내용 보도 자료에 들어가냐 나가냐 빼달라 이거밖에 한 거 더 있습니까? 피사실 공포는 위법입니다. 피의사실 공포가 아니고 수사 자료 수사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동안 그 아직 불평은 검찰이 아직 불평 입증된 못하나요? 바가 없습니다. 참 답답하시네요. 그 저기 백경정님,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필로폰들을 그 테이프에 층층 갖고 들어왔다고 했고 오전에서도 저희가 그것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오는 사례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국제적으로 흔합니까? 처음 경험해 본 사건입니다. 그럼 국제 사건에서 국제 조직 그 외부 국제적인 그 수사에서는 드러났던 일이 있습니까? 이 정도의 많은 양을 4kg는 엄청난 양인데요. 영화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